지난해 여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70만 원짜리 비싼 전기 자전거였는데요. 피해자는 누가 훔쳐갔나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단지 앞에서 한 70대 노인이 특이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자전거에 검은색 테이프가 칭칭 감겨 있었던 건데요. 유심히 살펴볼수록 전체적인 모습이 내 자전거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절도범의 행각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걸까요? 자,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겁니까? 자, 일단 제보자는 60대 남성입니다. 전기 자전거 한 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135만 원짜리고요. 이런저런 액세서리까지 다 합쳐서 175만 원을 주고 구매한 자전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분리수거를 하러 이 집 밖에 나가 있는데 어떤 남성 한 명이 전기 자전거를 타고 휙 지나가는 겁니다. 어허. 그런데 눈에 딱 들어온 게요. 자전거 곳곳에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이 장면이죠? 맞습니다. 검정색 테이프가 칭칭 감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면 볼수록 아무리 봐도 이거 내 자전거랑 비슷한데 싶었다고 합니다. 수상하다 싶어서 그 장면을 저렇게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이 지하 1층에 보관돼 있는 자전거 잘 있는지 확인해 보러 내려갔는데 제보자 자전거에도 곳곳에 저렇게 검정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아까 그 남성이 이걸 타고 다녔던 거구나. 그러니까 절도범이었구나 싶어서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 내가 자전거 보관소에 놨던 내 자전거랑 닮은 자전거가 저렇게 누군가가 끌고 가길래 설마 내 거를? 하고 싶어서 한가 싶어서 일단 와서 봤더니 저렇게 장면에 저 자전거 마냥 내 자전거에 누가 검은색 테이프를 칭칭 동여매놨더라. 네, 맞습니다. 이거 절도범이구나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제보자님이 얼마 뒤에 다른 이웃을 만났는데 저 얼마 전에 자전거 도둑 맞았어요. 너무 속상해 진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딱 그 순간 뭔가가 탁 왔다는 거죠. 촉이 왔다는 거죠. 우연히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젊은 부부하고 그 이웃이니까 만나서 뭐 이사 오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끝에 자기들도 한 3일 전에 그 구매한 전기 자전거, 그러니까 굉장히 새 거죠. 3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걸 도둑 맞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의 어떤 뭔가 촉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들어보니까 계단 난간 쪽에다가 전기 자전거를 갖다 잠금 장치로 이렇게 연결해 놨는데 누군가 그 잠금 고리를 갖다가 끊고 그리고 이 전기 자전거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만 본다면 상습적으로 전기 자전거 절도범이 이 사람들의 그 근처 이웃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야, 너도, 야, 나도 해가지고 그 이웃과 함께 관리사무소 가서 CCTV를 봤다는 거예요. 자, 영상을 돌려보고 또 돌려봤죠. 그런데 정말 별개의 사건인 줄 알았던 이 두 사건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웃집 도둑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보자는 아까 이웃도 전기 자전거를 이제 도난당했다고 하니까 관리사무소로 갑니다. 그래서 CCTV를 확인해야겠다. 근데 CCTV를 확인하는데 CCTV를 보다 보니까 걸음걸이가 계속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절도하는 장면. 이 영상 아닙니다. 예. 근데 지금 아까 이 영상을 휴대폰으로 찍어놨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상한 내 자전거 같은데. 그래서 딱 비교를 해보니까 발걸음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동일범이라는 거죠. 딱 그걸 보고 동일범이구나 생각을 했고 CCTV를 확인한 이웃에 사는 70대 남성과 모습이 유사하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확인 결과 맞았다고 합니다. 자전거 도난을 당한 이웃 부부는 이제 CCTV를 보고 이제 훔쳐간 영상이 너무 명백했으니까 저 70대 이웃이 훔친 자전거가 제보자의 자전거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전거를 가져가서 시리얼 넘버를 확인해 보니까 자전거 다 있잖아요. 예. 같습니다. 그래서 딱 저 남성이 훔쳐간 게 확인이 된 거죠. 자전거 다 일련 번호가 있거든요. 그거 맞춰보면 딱 나오는 건데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가의 전기 자전거 2대를 저 70대 이웃이 훔친 겁니다. 자, 그런데 제보자는 또 다른 제3의 피해자가 있을 것이다. 아까 영상이 몇 번 나가긴 했는데요. 저기 아파트 지하 1층 공간에 자전거 3대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들이 죄다 보세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이 자전거 그 몸체에 다 검은색 테이프가 둘둘 둘러져 있고 로고를 가렸고 안장도 비닐로 싸놨습니다. 그런데 저게 무슨 특별히 이 성능을 개조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또 이게 뭐 더 이뻐 보이지도 않잖아요. 예. 왜 그러면 저렇게 찍찍 감아놨을까? 제보자분은 아무래도 이것도 다 절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자전거인데 주인이 알아보지 못하게 저 개조라는 표현도 저는 개조가 아니라 위장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고 저 자전거들은 현재 공간 자체를 관리사무소에서 막아놓은 상황이라 합니다. 아, 그래서 제보자분이 다른 피해자의 것으로 추측되는 저 자전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셨다면서요? 네, 그 혹시 몰라서 지하 공간에 보관돼 있던 저 자전거들 사진을 다 찍어서 그 지역 기반 중고거래 어플에다가 올렸습니다. 그 제목에다가요,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판매 상품 아닙니다. 주인 찾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정말 도난 자전거라면 그 도둑 맞은 주인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거 주인 꼭 찾아주고 싶다고 합니다. 야, 이게 진짜. 자, 그런데 말이죠. 저 사진들 잘 좀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내 거 같은데 싶으면 저희한테 꼭 연락 주시고요. 서울 강서구 인근에서 전기자전거 잃어버린 분들 계시면, 예. 자, 백 변호사님, 그런데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런데 이 70대 남성 끝까지 오리발. 그러니까 지금 이 제보자의 자전거 훔친 걸로 벌금 50만 원. 그리고 아까 제 자전거도 잊어먹었는데 네. 어떤 그 옆집 젊은 부부의 자전거 훔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이 각각 선고가 됐는데, 근데 아까 두 번째 그 젊은 부부의 전기 자전거는 CCTV로 확인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혐의를 인정하고 제보자 자전거 훔친 거는 아니야, 나 저기 중고마켓에서 샀어. 끝까지. 네, 끝까지 저렇게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 공간에서 또 다른 자전거 3개가 있었잖아요. 예. 그거 나랑 상관없는데 이렇게 모두 혐의를 부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보자는 지금 이에 대해서 배상을 받기 위해서 배상을 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이제 조정 진행을 했고, 아내가 이제 직접 제보자 아내가 직접 이 조정에 참석을 했는데 이 남성 나 돈 없어. 40만 원만 줄게 그랬다는 겁니다. 어허. 근데 아까 대략 저거 그 다 해서 한 170 얼마 들었다고 했잖아요. 예, 예. 아니 지금 당시 고장내는 배터리 가격만 50만 원인데 자전거 값 빼고 말이 되냐 해서 남자가 그럼 나는 못 줘. 그래서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을 나왔는데 제보자의 아내분, 이 70대 남성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제보자 아내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예. 그래 조정하러 갔는데 40만 원 준다고 해서 아저씨 도둑 누나가 뭔 얘기를 합니까? 당신은 사과부터 먼저 하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쪼개버린다 그러고 가슴을 확 쳐갖고 벽에 밀고 오른손으로 목을 아주 그냥 야스갖고 자기 가슴 앞을 확 조여갖고 숨을 쉬기만 그래갖고 다리도 무릎을 꿇어갖고 병원에 이제 3, 4일 입원을 하고 다 하고 먹이고 어디고 멍이 투성이야 돼갖고 아주 내가 그래갖고 이러고 살고 있어요. 지금 내가 피하고 있다니까 범인 저기처럼 어떻게 혼내줄 방법이 없어요. 벌금 맞고 때려불고 저렇게 하는데 나 같으면은. 자, 보셨겠지만 땡땡땡을 쪼개버린다. 뭐 이거겠죠. 예? 딱 느낌 오지 않습니까, 교수님? 예. 사실 저게 이제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법원 밖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 길로 뛰어나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폭행을 해서 전치 3주 부상을 갖다 당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70대 절도범 하는 얘기 내가 먼저 폭행을 당했다.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성이 남성을 갖다 먼저 폭행할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폭행 사건 관련해서 쌍방 폭행 혐의가 적용이 됐다라고 그래요. 이 상황의 앞뒤 맥락도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저런 식으로 쌍방 폭행으로 간주를 하는 우리나라의 현상이 상당히 개탄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일 당하고 난 이후에 이 제보자 아내 같은 경우는 사실 한 아파트 단지에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 탈 때 같이 타는 게 무서워서 그 사람이 사는 층까지 자기는 계단으로 갔다가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거를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도 접은 상태고 변호사에게 접근 금지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데 아니 뭔 도둑이 더 말이 많고 이렇게 당당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70대가 전기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저렇게 절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절도 전과가 지금까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70인생을 갖다 살면서 남의 물건 엄청 훔쳤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양 변호사님 짧게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저 부분은 분명히 추가로 정리를 해서 이 신고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폭행 여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벌금도 이행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법원에서 강제로 집행을 당하거든요. 조금 시간을 두고 경찰에도 하소연도 해보시고 기다려보시면 저대로 그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